첫 번째 사건 고유정의 두 번째 재판인데요. 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강신합 변호사, 그리고 상황실팀의 취재팀장이죠. 서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로 여러분 고유정 사건이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전 남편의 장례식이 겨우 치러졌고요. 이제는 현 남편과의 고소전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방청권이 배부됐다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꽤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1차 공판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1차 공판 때는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 방청권을 배부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추첨 형식으로 방청권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오전 10시 그 제주지방법원 상황입니다. 저렇게 표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가 뭐 몇 번 누구씨 이렇게 하면서 추첨을 저렇게 상자에서 추첨을 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오늘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을 선발한 겁니다. 신청자는 77명이었는데요. 사실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 48명이 오늘 입장 가능하게 됩니다. 좌석은 33석이기 때문에 입석도 있습니다. 그 좌석이 아닌 그냥 바닥에서 아니면 일어서서 볼 수 있는 15명을 포함해서 모두 48명이 입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곳에 온 시민들의 이야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1차 공판 때 고유정 측 변호인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시민은 고유정 측에서 궤변을 늘어나서 오늘은 검찰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다 이렇게 밝힌 시민도 있었고요.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뻘이라고 하면서 꼭 이 재판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참석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재판도 아니고 두 번째 재판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광경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도 고유정의 아무래도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게 돼 있지만 사실 본인이 네. 지난번처럼 머리를 길게 이제 늘어뜨려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입장을 한다면 이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머리를 네. 들게 한다든지 얼굴을 갖다가 카메라 앞에 보여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마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분노한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머리채를 잡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특별히 굉장히 교도관들도 호송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찰의 입장, 교도관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고유정을 꼭 보호해줘야 되냐 이런 비판에 오히려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 고유정뿐만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네. 8월 10일 날 공판할 때 그 피고인 4명도 포함됐어요. 그 교도관 10명 정도 왔는데 피고인 하나당 2명 이상이 붙거든요. 왔는데 그날 법정에서도 살인마라고 소리를 쳤고 네. 재판 끝났는데 갈 때 그 방송국 중 하나가 머리채를 잡아 다녔어요. 네, 그렇다 바로 한다면, 저랬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호송 교도관은 그 피고인을 하더라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책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원을 늘리자. 그래서 교도관을 늘리고 또 그리고 교도관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경찰이 요청해가지고 아마 인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유정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갈 때 아마 양측에 세우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더라도 교도관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희도 잠시 후 2시 후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족들의 입장은 정말 머리채를 다 뽑아도 정말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도 지금 겨우 치른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유족들이 장례를 미뤄왔던 게 시신을 찾고 난 뒤에 장례를 네. 치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유족이 드디어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시신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그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한올
한 올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겨우 7수, 그러니까 머리카락 7수와 함께 정석껏 양복을 준비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장례 절차 같은 경우는 뭐 조문객을 맞이하겠지만 워낙에 그런 상황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비공개로 조용히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 따르면요. 고향과 함께 고인이 있었던 대학 연구실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사찰로 이동을 했는데요. 앞서 사실 고인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고인의 뼈 시신은 발견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 자신들의 소원이 뼈 조각 하나라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취재진에 호소를 했는데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하고 있는 거죠. 네. 제주 동보서장 전 동보서장은 이제 이임이 됐고요. 새로운 그 동보서장이 장례식에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시신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시신 그 조각이라도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색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고유정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하고요. 한 2시쯤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재판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갈지 저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유정은 오늘도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저번 재판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비뚤어진 성욕 탓에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겠죠. 네, 저번에 이제 그런 네. 주장을 했죠. 지난 12일 공판기일이 1차로 있었는데요. 그때 고유정 측 변호사가 나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증거 인부라는 것을 합니다. 네, 어떤 증거 거죠? 동의를 하는지 네. 부동의를 하는지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부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한 이제 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증거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증조사 말고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 증인신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증거의 어떤 채택이라든가 네. 증거 인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과 같이 이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은 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졸피뎀이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버닝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믹서기에는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갈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니코틴을 검색한 것은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수갑에 대해서는 남편의 성적 욕구 때문이다. 특히 이제 뼈무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양식 감자탕을 해주려고 알아보다가 검색을 연관 검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검찰에서 제1차 공판기일에 얘기하기를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획범죄를 명확히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정 측에서 지금 우발적 살인 내지는 상해치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오늘 이제 검찰에서 내놓을 증거라든지 또 증거에 대한 어떤 검찰의 진술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들이 오늘의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증거라면 그 이불 속에 혈흔이 있잖아요. 아마 졸피뎀을 두고 검찰 측과 고유정 측이 뭔가 공방이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졸피뎀이 과연 네. 누구의 혈흔 속에서 이제 포함된 거냐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고유정의 그 차량 안에 있는 그 이불 속에서 발견된 그 혈흔 안에 이제 졸피뎀 성분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고유정 측에서는 그 전날 피해자가 뭐 식사를 하질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혈흔 속의 성분은 고유정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에서는 사실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흔을 분석하면 이 혈흔은 누구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DNA 분석을 하면 금방 사실 나오고 나와요. 이것은 이제 피해자의 것이라는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른 담요에서 이제 발견된 네. 그 혈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졸피뎀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뭐 이번 재판에서는 뭐 피해자의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혈흔이란 것은 뭔가 공방을 할 게 없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피해자 것이다, 고유정의 것이다. 근데 검찰에서 이건 피해자의 것이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것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왜 고유정은 이렇게 무리하게 아니다.
내 것입니다. 그 혈흔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졸피뎀이 스모킹 건이기 때문이죠. 네. 사실은 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이 되게 되면, 왜냐하면 졸피뎀을 고유정이가 처방받았거든요. 네. 청주에서 그렇죠. 바로 제주도로 가기 얼마 전에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졸피뎀을 준비한 것은 고유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이 된다면 결국 졸피뎀을 이용해가지고 제압을 하고 그리고 결국 살해를 했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논리적인. 그래서 아마 이 졸피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혹시 이 졸피뎀이 이불 속 혈흔이다 보니까 고유정 측에서는 확실하게 좀 검출이 누구 것인지라든지 내지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혹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방어 전략을 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고유정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번 재판에서 고유정 측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그대로 펼칠까요? 감정이 호소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두 네. 가지 전략을 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성욕 이상성욕이다 싶어서 네. 성폭력을 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고유정 피고인이 수박을 썰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네. 계획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고 성폭력을 당하렸을 때 방어 차원도 늦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 하필이면 또 칼을 들고 있었다. 수박 자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그 연관을 시켰는데 사실은 저거는 연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변호사 입장이나 고유정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 살인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까? 단지 감형 내지는 정당방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고유정 측에서 주장하는 그 증거는 별로 그렇게 실효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서 팀장은 저희가 좀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고유정은 전 남편이 무리하게 성적인 요구를 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오고 있잖아요. 좀 전 남편 가족 측에 유족 측에 취재를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까?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네. 사실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그 소장에 그것들이 적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유정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100일 내내 이어졌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영장심사나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뜬금없이 1차 공판 때 갑자기 남편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 측에서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혼 사유는 고유정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고 사실 형님은 고유정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를 떨었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고유정의 주장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경찰이 수박을 고유정 차량에서 깨진 채 발견이 되는데 이 수박이 고유정의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러한 주장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그리고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자신은 수박을 썰던 중이었는데 그 수박을 썰던 흉기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12일 고유정이 출석한 첫 번째 공판에서는 수박을 씻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판사도 저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합니까, 변호사님? 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박을 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는 얘기는 네. 수박을 썰었다는 것은 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려고 그럴 때 우발적으로 칼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방어를 하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살해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걸 수박을 씻다가로 지난 공판기일에 바꾼 이유는 네. 바로 경찰에서 이 수박이 사실은 차 트렁크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나섭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이 수박을 썰다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한참 있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박은 고유정이가 펜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왜 그러냐면 트렁크에 그대로 있다가 6월 1일 날 체포가 되는데 그때 바로 트렁크 속에서 발견이 됐고 깨진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박을 썰었다는 것은 그대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썰었다면 트렁크 안에서 깨진 채 발견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박을 씻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바꾼 겁니다. 그럼 씻고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 씻고 있었는데, 즉 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서 트렁크에 실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저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친 큰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박을 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술이 바뀐 것은 아무래도 고유정에 불리한 정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유정이요, 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뭐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고소장까지 냈다면서요. 네, 실제로 현 남편을 폭행과 상해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또 화가 나면 제어가 힘들어서 이 고유정이 자신이 현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습니다. 네. 2017년 호텔에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뒤에 뭐 욕조에 던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에는 남편이 청주의 집에서 멱살을 쥐고 흔들어서 목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현 남편과의 공방 상황에서 뒤늦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네, 현 남편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일단 욕조 폭행 사건은 오히려 고유정이 자해를 시도해서 자신을 말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폭력적인 것은 고유정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현 남편은 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고소장까지 왜 제출한 걸까요?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쟁점 흐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하나는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된 전 남편 살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번 주에 네. 의부다들 사망 사건 의혹입니다. 이 두 가지의 쟁점을 흐리기 위해서는 결국 현 남편하고도 지금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고 네. 그랬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현 남편이 자신을 고소한다든지 이 공격한 거, 이거를 좀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선을 이제 여러 가지로 넓혀 놓으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도 피해자고, 네. 그리고 현 남편에게도 피해자고, 쉽게 말하면 자신은 가련한 여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